나는 현관 3초만 봐도 그 집이 6개월 뒤 망할지 알 수 있네. 1974년 7월 나는 10년 파트너를 단 3초 만에 버렸어. 이유, 현관을 봤거든. 1974년 7월 23일 화요일 오후 3시 이병철 회장님은 대구행차에 몸을 실으셨습니다. 목적지는 10년째 거래하던 한섬유 회사의 사장 자택이었습니다. 그 사장과 나는 1964년부터 함께였네. 당시 그는 작은 직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지. 나는 그의 성실함을 믿고 대구 지역 원단 공급을 맡겼어. 10년이 흘렀네. 직원 50명 규모로 커졌고 우리 삼성과의 연간 거래액은 3억 원에 달했어.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네. 납기일이 하루 이틀씩 밀렸어. 처음엔 요즘 바쁘다는 말로 넘어갔지. 두 번째는 기계 고장이라더군. 세 번째는 아무 말도 없었네. 회장님은 직감적으로 느끼셨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나는 공장이 아니라 그 사장의 집으로 향했네. 왜냐하면 사업가를 제대로 보려면 회사가 아니라 집을 봐야 하거든. 이것은 내가 수십 년 경험으로 얻은 진리네. 차가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가에 도착했어. 2층짜리 양옥집. 겉으로는 번듯했네. 나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어. 초인종을 누르기 전 나는 먼저 현관을 살펴봤네. 그리고 단 3초 만에 모든 것을 알았어. 회장님의 시선이 멈춘 곳은 현관 바닥이었습니다. 신발이 8켤레. 방향도 제각각. 더러운 것도 있고 먼지가 수북한 것도 있었네. 현관 모서리엔 부러진 우산 3자루. 한쪽 벽엔 나간 전구. 그리고 정면에는 커다란 거울이 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네. 끝났구나. 회장님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았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은 6개월 안에 무너진다. 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네. 겉으론 평범한 대화였지.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 다음 계약, 갱신은 하지 않는다. 회장님은 그날 저녁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하셨습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갱신하지 말게. 이유는 묻지 말고.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네. 10년 파트너인데요. 나는 짧게 답했어. 현관을 봤네. 그것으로 충분해.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2일 뒤 1975년 1월 25일 그 섬유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부채액 8억 원, 직원 5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었네. 그 사장은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과 함께 대구를 떠났다더군. 사람들은 묻더라. 왜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나는 알고 있었네. 갑자기가 아니었어. 현관에 이미 모든 징조가 드러나 있었거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병철 회장님이 평생 수천 개의 집과 회사를 방문하며 발견한 망하는 집의 7가지 징조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것은 풍수가 아닙니다. 미신도 아닙니다. 80년 사업 경험의 냉정한 기록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7가지 중 단 하나라도 당신 집에 있다면 오늘 밤 당장 치우시게. 왜냐하면 현관은 6개월 뒤 당신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울이거든. 자, 이제 시작하겠네. 징조 1. 1968년 4월 서울 명동 회장님은 한 무역회사 사장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그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바이어들과의 계약이 줄을 이었고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 사장은 전화로 말했네. 회장님, 저희 집으로 한번 오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그의 집에 도착했네. 서울 성북동의 한옥이었어.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발을 멈췄네. 현관 바닥에는 신발이 12켤레나 널려 있었습니다. 남자 구두, 여자 하이힐, 아이들 운동화. 어떤 신발은 고가 안쪽을 향하고 어떤 신발은 바깥을 향하고 있었네. 한 켤레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또 한 켤레는 물에 젖어 있었어. 나는 그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했네. 이 집에 몇 명이 사나? 네, 5, 12켤레는 너무 많았어. 회장님은 현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으셨습니다. 신발은 밖의 기운을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 물건이네. 하루 종일 거리를 누빈 신발, 흙과 먼지와 온갖 기운이 묻은 신발. 그런 신발이 현관에 가득하다는 것은 집 안팎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뜻이야. 회장님은 그날 그 사장과의 거래를 보류하셨습니다. 사장은 이해하지 못하더군. 왜 갑자기 망설이십니까? 나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그 회사는 일본 바이어에게 납품 기일을 어겼네. 단 하루였어. 하지만 그 하루가 치명적이었지. 일본 바이어는 즉시 계약을 파기했고, 그 회사는 6개월 만에 부도가 났네. 회장님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신발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도 정리하지 못하네. 아침에 신발을 신으려고 찾느라 5분을 허비하고 저녁에 돌아와 벗어둔 신발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 작은 혼란들이 쌓여서 결국 납기일 하루를 놓치는 거야. 회장님의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현관에는 딱 2켤레만 남겨두게. 오늘 신고 나갈 신발 1켤레, 실내화 1켤레. 나머지는 전부 신발장 안에 넣어라. 나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네. 아침에 현관을 보면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어. 신발이 가지런하면 하루도 가지런하게 흘러가네. 신발이 어지러우면 하루도 어지럽게 흘러가지. 신발 정리,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집 현관에는 지금 몇 켤레의 신발이 나와 있습니까? 3켤레 이상이라면 오늘 밤 당장 정리하시게. 그것이 내일의 운을 여는 첫걸음이네. 징조 1972년 10월. 나는 수원 공장을 돌아보고 있었네. 그날 저녁 7시쯤 한 협력업체 사장이 급히 연락을 해왔어. 회장님, 중요한 계약 건으로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제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나는 그의 집으로 향했네. 수원 영통구의 단독주택이었어. 회장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현관으로 다가갔네. 그런데 현관이 깜깜했어. 전구가 나가 있었네. 나는 초인종을 눌렀고 사장이 문을 열었어. 어서 오십시오. 집 안은 밝았네. 거실 조명, 부엌 조명, 모두 환했어. 하지만 현관만 어두웠지. 회장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현관 전구가 나갔군요. 언제 나갔습니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네. 한 달쯤 됐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깜빡했습니다. 한 달.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네.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한 달 동안 전구 하나를 못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납기를 지키겠나? 전구는 500원이면 살 수 있네. 갈아 끼우는 데는 30초면 충분해. 하지만 그 30초를 한 달 동안 내지 못했다는 것은 기본이 무너졌다는 뜻이네. 회장님은 그날 그 사장과의 중요한 계약을 보류하셨습니다. 6개월 뒤 그 회사는 우리와의 계약에서 큰 실수를 했네. 납품 물량을 잘못 계산해서 우리에게 30% 부족한 양을 보낸 거야. 나는 놀라지 않았어. 전구 하나 못 가는 사람이
숫자를 제대로 계산할 리 없었으니까. 빛은 단순한 밝기가 아닙니다. 빛은 기회입니다. 사람도, 운도, 돈도 모두 밝은 곳으로 모이네.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이 환하게 나를 맞이한다면 그 빛 하나가 내일을 견딜 힘을 주지. 하지만 현관이 어둡다면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지네. 나는 평생 현관 전구만큼은 가장 밝은 것으로 썼네. 100와트짜리로 말이야. 전구값 아끼려다가 운을 잃으면 안 되거든. 회장님의 교훈. 전구는 나간 즉시 갈아라. 밝음은 곧 기회다. 여러분 집 현관 전구는 지금 밝게 켜져 있습니까? 만약 깜빡이거나 어둡다면 오늘 밤 당장 새 것으로 갈아 끼우시게. 그 작은 투자가 내일의 기회를 부르네. 징조 3 1969년 3월 대구 회장님은 한거래처 사장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사장은 2년 전에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왔네. 사업 확장을 위해서였어. 나는 그의 결단을 높이 샀지. 서울에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대구로 내려온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 2년이 지났네. 사업은 나름 잘 되는 것 같았어. 하지만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네. 회장님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답답함을 느꼈네. 박스가 5개 높이 쌓여 있었어. 어떤 박스엔 먼지가 수북했고 어떤 박스는 테이프가 반쯤 뜯겨져 있었네. 나는 물었어.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됐습니다. 그럼 이 박스들은?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네. 아직 다 못 풀었습니다. 바쁘다 보니. 박스를 풀지 못한 2년. 나는 속으로 생각했네. 이 사람은 아직도 이곳에 정착하지 못했구나. 박스는 임시의 상징이네. 이사할 때 쓰는 박스, 짐을 옮길 때 쓰는 박스. 박스는 이동을 의미해. 그런 박스가 2년 동안 현관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는 뜻이야.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조언하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안에 이 박스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는 웃으며 말했네. 네.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네. 시간 나면이라는 말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1년 뒤 1970년 4월 그 사장은 대구를 떠나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 들으니 부산에서도 1년을 못 버티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더군. 나는 놀라지 않았네. 처음부터 그의 마음은 대구에 정착하지 못했으니까. 박스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어. 회장님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집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사업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네. 박스를 풀지 못한다는 것은 이곳을 내 자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야. 나는 평생 어디를 가든 짐을 푸는데 24시간 이상 걸린 적이 없네. 이사한 다음 날 아침엔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해. 그래야 마음도 자리를 잡거든. 박스 정리는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정착입니다. 여러분 집 현관에 아직도 풀지 않은 박스가 있습니까? 이사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렇다면 오늘 밤 당장 부르시게. 버릴 건 버리고 둘 건 두고 정리할 건 정리하시게. 그 순간 당신의 마음도 비로소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네. 징조사 1975년 2월 서울 강남 회장님은 한중견 기업 사장의 집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 사장은 자신감이 넘쳤네. 회장님, 저희 집 좀 보십시오. 새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그의 집에 도착했네. 강남의 신축 아파트. 30평대였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렸네. 그 순간 회장님의 시선이
정면의 거울에 고정되었습니다. 거대한 전신 거울. 높이 180cm, 폭 80cm. 현관문을 열면 바로 정면에서 나를 마주보고 있었네. 사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어. 어떻습니까? 나갈 때 옷매무새 확인하기 좋죠?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네. 하지만 속으로는 단식하고 있었어. 이 사람은 모르는구나. 회장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물건이네. 좋은 기운도 반사하고 나쁜 기운도 반사하지. 그런데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거울에 부딪혀 다시 밖으로 튕겨나가네. 이것은 마치 가게 문 앞에 거울을 세워서 손님이 자기 모습을 보고 놀라 돌아가게 만드는 것과 같아.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 위치를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네. 왜요? 현관 정면은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거울은 옆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네. 회장님, 그건 미신 아닙니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네. 6개월 뒤 1975년 8월 그 사장의 회사에 큰 계약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나중에 들으니 그 사장은 이렇게 말하더군. 이상하게 큰 기회가 왔다가 자꾸 사라집니다. 나는 알고 있었네. 기회는 현관까지 왔어. 하지만 거울이 그 기회를 다시 밖으로 밀어낸 거야. 1년 뒤 나는 그 사장을 다시 만났네. 회장님 말씀대로 거울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멈춰있던 일들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의 위치 하나가 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거울은 현관 옆에 2개. 들어온 기운이 집 안을 한 바퀴 돌고 난 뒤 그 빛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말이야. 정면은 절대 안 되네. 정면 거울은 들어오려는 운을 그대로 돌려보내거든. 여러분 집 현관에 거울이 있습니까? 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옆으로 옮기십시오. 징조 1977년 11월 수원. 한 젊은 임원이 내게 찾아왔네. 30대 후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의 얼굴엔 불안함이 가득했네. 그 임원은 회장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요즘 이상합니다. 뭐가?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꾸 밖에 나가고 싶고 앉아 있어도 자리가 불편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봤네. 초점이 흐려져 있었어. 집에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언제든지요. 회장님은 그날 저녁 그 임원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원인을 발견했네. 현관 선반 위에 집 열쇠, 차 열쇠, 사무실 열쇠, 금고 열쇠 모두가 한 줄로 나란히 놓여 있었어. 언제든지 집어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야. 나는 물었네. 왜 여기에 둡니까? 빨리 나가려고요. 편합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편리함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네. 나는 설명했어. 열쇠는 경계의 상징입니다. 집과 바깥을 구분하는 도구죠. 그런데 그 열쇠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은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네. 당신의 마음이 아직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늘 밖을 향해 있는 거죠. 임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열쇠를 안쪽 서랍에 두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 하지만 나갈 때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함보다 더 불편하겠습니까? 그는 그날 바로 실천했네. 모든 열쇠를 안방, 서랍 깊숙이 넣었어. 일주일 뒤 그 임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신기합니다. 뭐가?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앉아 있는 자리가
이제 제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네. 마음이 드디어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열쇠의 위치가 마음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집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관 선반 위, 보이는 곳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안쪽으로 옮기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도 집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징조 6. 1973년 6월 장마철이었네. 부산의 한 수출 업체를 방문했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 회장님은 우산을 쓰고 그 집 현관에 도착하셨습니다. 현관 모서리에 우산이 6자루 꽂혀 있었네. 젖은 우산을 털어놓으려는데 내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어. 6자루 중 4자루. 살대가 부러져 있었네. 어떤 것은 녹이 슬어 있었고 어떤 것은 천이 찢어져 있었어. 나는 사장에게 물었네. 이 우산들은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아, 오래됐습니다. 버려야 하는데. 자꾸 깜빡합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산은 보호의 상징이네. 비와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야. 그런데 그 우산이 부러진 채 방치되어 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네. 보호막이 무너진 사람은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안에 버리십시오. 하지만 아직 쓸만한데. 나는 고개를 저었네. 부러진 우산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운을 막고 있습니다. 그 사장은 그날 모든 부러진 우산을 버렸습니다. 한 달 뒤, 그는 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꼬이던 일들이 하나씩 풀립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네. 막혔던 보호막이 다시 생긴 거니까. 부러진 우산을 버리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보호를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징조 7 1976년 3월 서울 강북 회장님은 한 중견 기업 사장의 집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 사장은 5년 전부터 거래하던 파트너였네.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지. 직원들이 자주 그만뒀네. 6개월에 5명이나. 나는 이유가 궁금했어. 그래서 직접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네. 회장님이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네. 어서 오십시오.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어. 슬리퍼 신으십시오. 그가 내어준 손님용 슬리퍼를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네. 그 슬리퍼는 낡아 있었습니다. 바닥이 닳아서 발바닥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네. 천은 때가 베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어. 한쪽은 색이 발해 있었지. 나는 조용히 슬리퍼를 신었네.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면서 슬쩍 가족용 슬리퍼를 봤어. 깨끗했네. 새 것이었어. 회장님은 그 순간 그 집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자기 가족 슬리퍼는 새 것으로 유지하면서 손님에게는 낡은 것을 내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손님을 자기보다 낮게 본다는 뜻이네. 회장님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관찰하셨습니다. 사장의 말투, 태도, 눈빛, 모든 것에서 미묘한 우월감이 느껴졌네. 요즘 직원들이 자주 그만두시죠? 나는 슬쩍 물었어. 아, 네, 이상하게 요즘 직원들이 오래 못 버팁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네. 당연하지. 손님조차 이렇게 대하는데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겠나. 회장님은 그날 이후 그 회사와의 거래를 서서히 줄여나가셨습니다. 1년 뒤 그 회사는 인력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네. 핵심 인재들이 모두 떠났어. 사장은 나에게 하소연했지.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 슬리퍼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손님 슬리퍼는 단순한 신발이 아닙니다. 그 집의 정신입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것보다 손님 것을 더 좋게 준비하네. 왜냐하면 손님이 편안해야 그 기운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나는 평생 손님 슬리퍼만큼은 가족 슬리퍼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했네.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발에 닿는 것이 슬리퍼거든. 그 첫 감촉이 곧 우리 집에 대한 첫인상이네. 여러분 집 손님용 슬리퍼는 어떻습니까? 가족용보다 낫지 않았습니까? 바닥이 닳고 때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확인하십시오. 만약 낡았다면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슬리퍼 교체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병철 회장님이 평생 수천 개의 집을 방문하며 발견한 망하는 집의 7가지 징조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1974년 여름 그 이야기로 돌아가겠네. 왜 나는 10년 파트너를 단 3초 만에 포기했을까? 회장님은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리셨습니다. 그 집 현관에는 오늘 말씀드린 7가지가 모두 있었네. 사인박스 4개, 정면에 거울, 선반 위에 열쇠, 부러진 우산 3자루, 그리고 낡은 손님 슬리퍼. 나는 그 현관을 보는 순간 알았네. 이 사람은 6개월 안에 무너진다. 회장님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6개월 2일 뒤, 그 회사는 부도가 났네. 부채액 8억 원. 직원 5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 사람들은 갑자기 왜 그렇게 됐나고 물었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네. 갑자기가 아니었어. 현관에 이미 모든 징조가 드러나 있었거든. 현관은 6개월 뒤를 보여줍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네. 현관은 그 사람의 신용도를 보여주는 증거다. 신발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 시간을 정리하지 못하네. 전구를 갈지 못하는 사람 기본을 지키지 못하네. 박스를 풀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정착하지 못했네. 거울을 잘못 둔 사람 운을 밀어내고 있네. 열쇠를 현관에 둔 사람 마음이 떠돌고 있네. 우산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보호막이 무너졌네. 손님 슬리퍼를 소홀히 하는 사람 배려가 없네. 이 모든 것이 결국 신용의 붕괴로 이어지네. 이병철의 현관 3원칙. 회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실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좋네. 오늘부터 여러분이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네. 원칙 1. 매일 아침 30초 현관을 점검하라. 집을 나서기 전 30초만 현관을 바라보게. 신발은 2켤레만 있는가? 조명은 밝은가? 불필요한 물건은 없는가? 이 30초가 하루 전체의 운을 결정하네. 나는 8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네. 원칙 2. 손님의 눈으로 현관을 보라. 자기 눈엔 익숙한 것도 손님 눈엔 낯설게 보이네.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처음 오는 사람처럼 현관을 보게. 그 순간 고쳐야 할 것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네. 원칙 새 돈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라. 현관을 바꾸는데 큰 돈은 필요 없네. 신발 정리 0원. 전구 교체 1,000원, 박스 치우기 0원, 거울 위치 이동 0원, 열쇠 옮기기 0원, 우산 버리기 마이너스 0원, 슬리퍼 교체 마이너스 5,000원, 총 6,000원이면 충분하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정성이야.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80년 사업, 인생에서 수천 개의 집을 봤네. 성공한 집도 보고 망한 집도 봤어. 그리고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네. 현관을 보면 6개월 뒤가 보인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거든 현관부터 보게. 7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지우게. 내일이 아니네. 오늘이야. 왜냐하면 운은 기다려주지 않거든. 여러분,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7가지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몇 번인지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겠네. 현관은 집의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다. 오늘 현관을 바꾸는 것이 6개월 뒤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네. 행운을 빌겠네. 여러분의 현관이 행운을 맞이하는 가장 따뜻한 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